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인식하는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이 다소 성급하고 불안한 편입니다. 어린 시절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종종 그것을 잊고 약해지며 무너지고 싶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결국 나는 여전히 나일 것이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후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지적 오류를 겪는 것일까요? 나는 과거의 나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현재를 살아가면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책을 많이 읽으면 배울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배우신 걸까요? 나와 과거는 하나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나요? 물론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쩌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을 끊임없이 후회하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면 왜 자꾸만 그 과거를 떠올리게 될까요? 과거에 잘못한 일이나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과거를 생각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그 과거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과거를 잊고 싶다고 말하지만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던 환경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흘러가 버린 물과 같아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혼자 앉아 그런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꿈속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은 결국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꿈속에 사는 것이죠. 마치 역사 속 이야기처럼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와 같은 상상은 농담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은 마치 흘러가 버린 물과 같아 한번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는 꿈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은 바로 그 꿈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꿈에 빠져 있다면 마치 늪에 빠져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는 마치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사에게 가져가야 하는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의식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차가 고장났다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하듯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차가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처리하고 차를 정비소에 가져가는 것이다. 왜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갔는지, 혹은 나가지 않았는지, 다른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어젯밤의 꿈 같은 일들은 지나갔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한다. 어쨌든 내가 태어난 것, 가난한 집에서 자란 것도 모두 과거의 일이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던 것도 과거의 일이다. 그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에게 해로울 뿐이지만, 그것을 놓아버리면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고, 부모님이 자주 다투시던 집에서 혼나며 자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 현재 나는 건강하고 잘 살고 있다.
40이 넘으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더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10대, 20대, 30대 동안 늘 인정과 칭찬을 갈망했기 때문에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지난 일을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라면 용서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당신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이유는 실수하면 안 되지만 이미 실수했다고 생각하며 그 불완전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다. 이는 당신이 너무 완벽한 자신의 이미지를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으며, 부족할 수도 있다. 나는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훌륭한 사람도 아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을 잘못했거나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 그것이 내 본성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후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 후회하는 것은 여전히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며, 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과거의 결점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을 완벽한 자아와 결함 있는 자아로 나누는 것은 내적 갈등을 일으키며, 이는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신은 특별히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무능력한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분리와 내적 갈등의 표시일 뿐이다. 당신은 너무 좋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다. 다만 스스로를 나누고 내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그 이상한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또한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나도, 당신도,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원숭이에 비하면 나는 나일 뿐이고,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여전히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비교하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80세 노인과 비교하면 나는 여전히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정하고 고집만 부리는 것은 스스로의 안일함과 부끄러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결국 내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런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세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동일한가에 대한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같다와 다르다는 명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중국어로 같지 않으면서도 다르지 않음이라는 뜻의 불일불이 개념과 같습니다. 존재의 본질을 보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과 물은 성분은 같지만 형태는 다릅니다. 따라서 비교의 기준에 따라 비슷하다고도, 다르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완전히 같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으며, 그저 각기 다른 존재일 뿐입니다. 어제의 나는 어제의 자아였고,
오늘의 나는 오늘의 자아입니다. 그러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비록 결점이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며, 여전히 가치 있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적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을 자주 꾸짖으셔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스님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화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도 내면의 갈등이 있으니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성격 때문에 남편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자녀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쭤보면 어머니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저 본능과 성격에 따라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당신처럼 30대의 육아와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이겨내려 노력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내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으셨다. 어린 시절 나의 관점에서는 어머니가 상처받는 사람처럼 보였고 남편과 내가 다투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불리해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머니 편을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역시 어머니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 대한 불만과 화를 표출하면 우리 아이는 엄마가 아빠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렸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커보니 어머니는 특별히 훌륭한 사람도 그렇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성격이 조금 독특할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어머니와 화해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깨달았다. 화해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었던 것이다. 어렸을 적 상처로 괴로워하며 매달리는 동안 어머니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만 가면 되고 굳이 화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 사실 어머니는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그린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던 것뿐이다.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미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도 있지만 나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현실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스스로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면 어머니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용서할 것도 사과할 것도 없다.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느라 힘들어하니 불평도 많이 하셨다. 어른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린 시절의 나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다. 나는 참 유치하고 순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국 화해이고 용서라는 걸 깨달았다. 스승님.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겪었던 트라우마를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불안감과 걱정을 느낍니다. 그런 감정을 극복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그저, 불안하구나. 걱정스럽구나라고 인정하십시오.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불안할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그 걱정이 더 커질 뿐입니다. 불안을 느낄 때는 나는 지금 불안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왜 남들과 비교하나요? 다른 사람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남들이 부자여도 내가 돈이 없는 것처럼 각자의 상황은 다를 뿐입니다.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만 인식하면
굳이 그 감정을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이 불안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자체가 욕심입니다.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불안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마치 기어가는 법도 배우지 않은 아기가 걷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걱정은 생각일 뿐입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면 후회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